What a move! What a play! What a goal! 마침내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일, 6월 4일 일요일 9시에 1차전이 시작이 되고, 일정을 보니까 뭐 공휴일도 좀 껴있고 주말도 껴있어서 한국 팬들 분들이 좀 시청하기에 좋은 경기들이 좀 걸려 있어요. 보통 한 적어도 5, 6차전까지는 가니까 보니까 3경기, 4경기 정도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또 현충일이 껴있어서 시청할 때 조금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간도 이제 9시니까 보고 이제 오후 일정을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좋은 일정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하면 공격 대 수비, 수비 대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로리다는 정규 시즌부터 일단 공격에 막 올인하는 샷을 많이 날리고 샷온골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디펜스맨들의 공격 가담이나 핀칭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베가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수비 조직력, 수비력이 좋은 포워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베가스의 수비 페어링들의 이제 사이즈를 이용한 피지컬 셧다운 능력, 요게 이제 강점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애슬레틱, 거기서 나온 이제 뭐 프리뷰 이제 레이팅인데, 이 레이팅은 어차피 여기에 이제 기자들의 모델로 나온 거라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봐도 공격 쪽에는 플로리다의 점수를 많이 줬고, 수비 쪽에는 이제 베가스의 그 점수를 많이 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저는 수긍이 되는 어떤 수치라고 보입니다. 플레이오프 동안에 이제 팀 스탯인데, 수비만 보면은 베가스가 조금 더 실점을 덜 한 걸로 나오고, 득점도 베가스가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각 시리즈를 치르면서의 어떤 그 매치업의 상생성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정규 시즌 일 본 거랑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본 거랑 봤을 때 아무래도 베가스 쪽에 조금 무게감이 실리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베가스 쪽으로 살짝,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한 6대4 정도로 베가스에 조금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돼요. 플로리다가 이제 보스턴 이기고 토론토 이기고 올라올 때 냉정하게 말하면 카척 선수랑 보브로스키 골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사실상 이 두 선수가 저는 캐리했다고 봅니다. 포슬링, 몬투어, 뭐 요런 선수들, 액블라드, 요런 선수들의 뭐 어떤 공격 가담, 그리고 뭐 득점,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이런 부분 이제 디펜스 페어링에서의 공격력을 볼 때는 플로리다가 앞서는 게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베가스 포워드진들을 보면은 이제 투웨이 능력이 좋은 포워드들이 너무 라인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윌리엄 칼슨 선수가 요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3번 셧다운 라인에서 상대 이제 탑라인 매치업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 집중을 하는데 득점도 많이 하고 있고, 막스톤이나 스티븐슨 요 2번 라인이야 뭐 일단 리그에서 스톤 선수야 뭐 워낙 탑급의 투웨이 플레이어고, 또 잭 아이클 선수가 지금 17경기에서 18포인트를 쌓고 있는데, 3라운드 그 경기 댈러스랑 할 때는 뭐 득점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 좀 쌓아주고, 저 개인적으로는 잭 아이클 선수 경기를 올 시즌에 많이 안 봤어요. 이제 베가스가 올 시즌 전반기에는 조금 간당간당 하다가 후반기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확 올라오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유망주들이 많은 팀 경기를 우선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서 베가스 경기는 잘 안 봤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다 보고 있는데,
아이클 선수의 이제 투웨이 능력이 이제 팀의 어떤 팀 자체가 이제 수비를 잘하는 포워드들이 많은 그런 라인업에서 아이클 선수도 거기에 조금 팀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D존, O존 네 수비 능력, 네,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 스타일을 보면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플로리다의 디펜스맨들의 공격 가담, 그다음에 핀칭, 네, 올라오는 횟수가 베가스보다는 높아요. 뭐 플로리다는 사실 이 플레이오프 전체를 치르면서 포어 체킹으로 승리를 많이 거뒀던 팀이고 이제 오펜스 존에 많이 올라온다는 거, 지금 화면처럼 수비수가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선수가 포스링 선수인 것 같은데 네, 수비수가 올라와서 핀칭 해주고 오펜스 존에서 뭐 이제 퍽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그리고 이제 카척 선수도 그렇고 1번 라인의 바코브 라인도 그렇고 이제 포어 체킹이 너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내내. 지금도 보면 이제 오펜스 존에서 퍽을 뺏겼는데 이제 포어 체킹이 여기 들어가고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이쪽 커버하러 들어가고 한 명은 여기에 깔려 있고요. 존 커버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1-2 이런 포어 체킹을 뭐 어느 팀이나 다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퍽을 따냈는데 그 성공을 해야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는 성공을 했고 그걸로 지금 뭐 보스턴, 토론토 다 물리쳤다라는 거죠. 네, 누구나 하는 거지만 성공을 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이 포어 체킹을 이거를 가지고 케인즈도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케인즈가 리그에서 퍽 포지션 게임을 정말 잘했던 팀이고 정규 시즌 기준으로 물론 이제 좀 스코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졌은 거는 뭐 맞지만 그래도 플로리다가 그렇게 이제 퍽 포지션 레이팅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케인즈를 압살했다, 포어 체킹으로. 네, 베가스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반면에 베가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비수들의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셧다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빵으로도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딩 배틀이 뭐 이렇게 네, 보딩에서 보통 이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퍽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D맨들의 사이즈로 먹어주는 거는 스탯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NFL 뭐 미식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쿼터백에게 퍽이란다. 네. 그 공을 뒤로 스냅핑해서 줄 때 앞에 이제 등치 큰 네. 근육 엄청 큰 그 태클이라 그러나요? 그 한 4명 5명 선수들이 상대 디펜시브 태클 뭐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근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스탯이 NFL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베가스의 디펜스맨들의 효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셧다운을 해주고 있다. 몸으로, 네, 몸빵으로 해주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랑은 다르게 디펜스맨들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디펜스맨들이 뒤에서 퍽 잡으면 그냥 한 번에 앞으로 쭉 찔러주는 네, 뭐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비를 할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스톤이나 아이클 뭐 이런 선수들의 수비 능력이 배가가 되면서 이제 퍽을 따내는, 그리고 따내면 바로 앞으로 패스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 거고, 플로리다는 어떻게 보면은 댈러스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러싱 게임하고 공격을 좀 많이 하고, 키 플레이어를 보면은 뭐 당연히 플로리다는 카척 선수가 날아다니고 있고, 네, 21포인트를 찍고 있어요. 16경기에서.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높고, 이 경기 보시면 이제 카척 선수의 이제 포어 체킹, 경기 스타일 자체가 조금 이제 파워풀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니까 좀 더 효과라고 할까요? 네, 그 시너지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고, 왜냐면 플레이오프는 피지컬이나
네, 포구 체킹 이런 게 중요한 오히려 네, 스킬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본인의 스타일이 조금 잘 맞아 떨어지면서 성공을 거두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몬투어나 포슬링 선수가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뭐냐면 이제 플로리다 스타일 자체가 디펜스맨들의 조금 헬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케인즈와의 시리즈에서는 막 도드라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디펜스맨들의 조금 스텝업이 조금은 네, 한두 경기에서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카척 선수랑 보브로스키 골리가 워낙 핫했는데 지금 거의 열흘을 쉬고 경기를 뛰는데 이게 이어질까라는 거죠. 네. 아무리 그래도 열흘을 쉬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한 챕터가 끝난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제 쉬면서 더 많이 데뷔를 할 수는 있지만 워낙 플로리다는 약간 흐름을 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전력으로 보면 베가스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전력으로 보면 플로리다는 여기까지 못 왔죠. 애초에 그잖아요. 왜냐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고 정규 시즌 기록을 세운 보스턴을 이기고 어스턴 매튜스가 있는 토론토를 이기고 그러니까 전력으로 보면 플로리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흐름을 타서 확 올라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길게 끊겼다라는 점이 조금 저는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네, 걱정할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가스 골리 먼저 본다면 아딘힐 골리, 보보롭스키 골리 못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팀의 수비들이 블락을 많이 해주고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베가스 자체가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버티는 네 이제 슬롯 포지션에서 많이 버텨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드맨 찬스 뭐 2대1, 3대1 이런 2대3 뭐 이런 찬스를 많이 안 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봐서 아디닐 선수가 조금 스탯이 좋았다라고 좋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 아디닐 선수가 백업으로서 이만큼 잘 해주고 있다는 거 보브로스키 골리 못지않게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이제 아이클 라인에서 아이클 선수가 막 그 3라운드에서 막 골을 막 많이 넣고 이러진 않았지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바바시에브 선수가 있었고 말치솔트 요 선수가 있었고 이 두 선수가 해주니까 아이클 선수는 오히려 경기하기가 더 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본인의 득점을 막 다 해줘야 되는 뭐 맥데이비처럼 네, 막 그렇게 막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왜냐면 옆에 해결해줄 선수가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윌리엄 칼슨 선수 지금 10개를 넣고 있는데 다 상대 1번 라인 이제 5on5 상황이겠죠. 1번 라인 선수들이랑 가장 많이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게 윌리엄 칼슨 선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골을 넣고 플러스 8을 찍고 있다? 주목할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네, 막스톤이나 스티븐슨 이 투웨이 라인을 네, 굉장히 저는 주목을 합니다. 네, 수비 자체가 이제 수비 좋다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벌저론이나 플로리다의 바코브, 그 다음에 LA 킹스의 코피탈 이런 선수들의 수비는 어떻게 보면 예측 수비예요. 그러니까 존 커버를 미리 들어가서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거고 막스톤이나 요즘 이제 셀케 파이널 리스트에 올라갔던 이제 미치 마너 선수 이런 선수들은 그냥 퍽을 따내는 테이크어웨이를 따내는 이런 능력이 좋다라는 거죠. 이제 스틱 체킹으로. 근데 그런 스타일로 봤을 때 스티븐슨이나 막스톤 선수가 워낙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전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서두에 말했던 것과 네, 똑같이 이제 공격 대 수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베가스 입장에선 그 댈러스와의 시리즈에서 5차전이었나요? 완전 게임 압살 당했었던 그러니까 본인들의 투웨이 게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격의 폭발력은 플로리다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이제 분위기도 좋고 카척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폭발력, 러싱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서는 베가스보다는 플로리다가 더 좋다. 플로리다 입장에선 포체킹,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 어느 정도는 수비수들의 스탯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베가스의 이제 투웨이 능력이 좋으니까 뉴트럴 존이나 오펜스 존에서 퍽을 뺏길 거예요. 뺏기는 레이팅이 분명히 이제 나올 거예요. 또 높게 될 거예요. 네, 케인즈보다는. 그랬을 때 얼마나 이제 플로리다의 수비수들이 베가스의 공격수들의 그런 수비력을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느냐. 냉정히 말하면 플로리다는 수비가 정규 시즌에 정말 안 좋았거든요. 다른 플레이오프 팀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보브롭스키 골리가 완전 미쳐버리면서 그게 다 봉쇄가 된 거죠. 보브롭스키 골리가 계속 미쳐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좋죠. 근데 혹시라도 조금 너무 쉬어서 그게 안 된다, 이제 조금 폼이 떨어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수비수들이 얼마나 수비력을 버텨주느냐도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예측을 해도 뭐 아시잖아요. 맞추질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네, 맞추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아, 베가스랑 플로리다가 파이널에 올라갈 거로 맞춘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인트만 찝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두 팀 다 사실은 하키의 빅마켓은 아니잖아요. 미국 내에서 마켓이 큰, 하키 마켓이 큰 그런 팀이 올라오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플로리다 지금 NBA 마이애미 히트도 올라갔잖아요. 마이애미도 제가 들었는데 8번 시드로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두 팀 다 8번 시드로 가가지고 파이널까지 올라가고, 지금 마이애미는 분위기가 되게 핫하거든요. 사실은 NHL에서 라스베가스의 스포츠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마켓을 뚫은 격이거든요. 이제 메이저 스포츠를 봤을 때 지금 6년 동안 2번이나 올라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입니다. 네. 오클랜드, MLB 오클랜드도 지금 베가스로 연고 이전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NHL이 먼저 베가스의 메이저 스포츠 마켓을 한번 열어주고, 그다음에 플로리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키 마켓이 적었던 팀에서 마이애미 히트랑 같이 올라가고 같은 시기에 올라가고, 네. 분위기가 네, 약간 스몰 마켓이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더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길지 지켜보죠. 네, 그냥 즐기겠습니다.